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권법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냐 140 페이지 펴보시죠. 140 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제2편 물권법 여기 나갈 텐데, 이제 물권법은 16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어째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느냐면 등기가 들어가. 등기가, 그러니까는 등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효등기, 뭐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3자 막 이렇게 나오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막 머리 아프다고 그래. 근데 너 나 이 갑과 을이 매매했을 때 갑과 을을 중심으로 해서 갑의 채권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을과 거래한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갑과 을을 중심으로 해서 갑의 채권자 하나 잡으면 되고, 을과 거래한 전득자 하나 잡으면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해. 그렇게 나와 너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 나 갑을 병, 정, 무진, 기사 나오면 죽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갑과 을을 중심으로 해서 남의 땅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갑을, 그 다음에 병정 이 정도만 나오니까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래서 01페이지 봤더니 물권은 이제 2번 특질을 봤더니 그냥 뭐 재산권이다 이 정도 아시면 돼. 우리가 배우는 건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142쪽 봤더니 물건의 종류에 동산과 부동산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냥 움직이는 것은 동산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이다 해서,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 무슨 뭐 중개사 뭐 학계로서 말하는 의제 부동산 무슨 이런 거 있지?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토지 건물 이렇게. 자, 144쪽 한 장 넘겨요. 144쪽 봤더니 일물일권주의 나오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물권은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배하는 자가 하나의 물건을 놓고 지배하는 자가 다툴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순위를 가져야 돼. 순위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이걸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이렇게 메모 오시면 돼. 5번 오른쪽에다가 일물일권주의에, 일물일권주의다 뭐라고 쓰냐면 일부에는 소조 없다 이렇게만 써요. 일물일권주의에 이렇게 하면 메모. 일부에는 못이 없다 이렇게 동그라미 빨리 해. 뭐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야 모르잖아. 자, 이제 외워본다. 일부에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소유권과 저당권은 일부에는 성립이 안 되고. 그럼 이제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여기 와 계셔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마음속으로 옆집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있다고 다. 그래서 다 머릿속에 그래도 중개사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은 내공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 지상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물권의 종류에는 말이야. 물권의 종류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거든.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물권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는 게 소유권 있지? 이게 소고 이게 전데 뭐냐면, 여기 하나의 물건을 부동산에서는 필지 그러지. 한 필지 한 동 이렇게 얘기잖아. 그럼 이 한 필지에는, 한 필지라는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두 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다투니까. 따라서 여기서 소유권 한 개 있으면 여기 반에다야 절반에 대해서 다른 소유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근데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거든. 그래서 도면을 첨부해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갖춰져 있어. 공시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점유권 등은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야. 일부에 대해서도. 근데 소유권과 저당권은 일부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으니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럼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이제 문제. 점유권은 토지 일부에 존재할 수 있다. OX. 옳지. 유치권은 토지 일부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시험에서 하나만 외워놔버려. 일물일권주의란 물권은 이제 이따가 가르쳐 줄게. 물권은 지배하거든.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지배해. 그러면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칼부림 나지? 그거 분쟁 해결 수단을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일부에는 물권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에는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는데 소유권과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외우고 가. 다 같이.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해하셨지?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거기까지만 읽어보면 돼. 따라서 여기까지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 정도 아시면 시험 문제는 충분히 100% 만족하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앞에는 잠 안 올 때 읽어보시든가 그건 알아서 해. 그냥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런 의미만 아시면 되니까. 그러면 145페이지에 145페이지 봤더니 물권 법정주의 나오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물권의 종류는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막 계약처럼 채권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제 물권 총칙을 오늘 배울 텐데, 물권 총칙에서의 출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물권 총칙에서 나오는 첫 번째 조문이 185조와 185조가 있는데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 거기에서 물권의 종류가 몇 개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 물권 법정주의에서.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돼. 물권은 법으로 정해놨구나 이런 거. 야, 일물일권주의, 물권 법정주의, 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시험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거든. 그런 것들은 몰라도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판사들은 알고, 우리들은 그냥 거래할 때 주의사항 이렇게 몇 개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조문. 물권은 시작. 물권은 법률 또는 다시 시작. 거기다가 관습법에다 밑줄 그으셔봐. 관습법. 관습법에다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쭉 빼시고 세 개를 써.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지상권. 이렇게 세 개를 메모. 관습법에다가 세 개. 분묘기지권, 또 양도담보권 밑에 있어. 거기에 그 관습법이 몇 개 있는데 여기 써봐. 그 다음에 관습법상 지상권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만 썼지. 한 장 넘겨보셔. 147쪽을 봤더니 거기에 맨 위에서 가로 3번에 관습법상 물권 나오나? 그리고 그 밑에 막 판례 쭉 나오잖아. 무슨 거기서 이제 여기 분양지 빼고 다시 분양지 요거 빼고 다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하면 돼.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서 판례까지 올라온 것이, 한번 읽어본다. 온천권, 나 광천권, 경작권. 그냥 따라서 말이 안 들려? 경작권, 조망권. 그런 거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냥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하면 돼. 그거 다 외울 필요 없다고. 분양지만 관습법상 물권이다. 관물. 어디? 공원 이용권. 관습법상 물권이요 아니요?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나오면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그러면 관습법상 물권인 게 세 개 외우면 돼. 다시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지상권. 됐지? 분양지. 그 다음에 다시 읽는다. 물권은 시작. 법률 밑줄 그으셔. 법률.
법률에다 밑줄 그시고 법률에다 밑줄 그시고 이렇게 해놓고 민법 그 다음에 특별법 이렇게 민법에는 이렇게만 써 8개 민법에는 8개 이렇게만 쓰시고 다시 되돌아갔지? 민법 8개가 그 뭐 점유권 이런 거 있잖아. 다시 점소, 지지전, 유질저 8개 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이렇게 써놓으면 돼. 특별법에 광업권, 특별법에 자 밑줄 그리고 광업권 써.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 담보권.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게 가등기 담보권이거든. 따라서 이 외에도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몇 개 있는데 요거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여러분들 요즘에 바다에서 뭐 이렇게 가두리 해놓고 양식장 해놓고 무슨 광어 키우는 거 있지? 그런 거 어업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물권이다 아시면 돼.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다 이렇게 아시면 돼. 이것도 물권이다.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몇 개? 8개 다 같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분양지 다시 분양지 광어 가격 그렇게 해결하면 돼. 분양지의 광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분양지 광어가 이게 물권의 종류다 아시면 돼. 응? 그래서 그러면 자 이거 시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모의고사에서 그 정신없는 놈들이 낸다고. 그러니까 또 모의고사에서 정신없는 강사들이 내면 아따 백호는 그것도 안 가르쳐줬다고 또 있지. 그러지 않아도 점수 안 나오는데 이제 모의고사 보는 날은 야 내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막걸리 이제 한탄 하는 거예요. 뭐 막걸리 5잔씩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원 강사들 난도질해. 술 한잔 삼아서. 자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줄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꼭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 있고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게 있고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터득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 안 나온다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야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는 한번 외워본다. 분양지 광어가 그 정도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자 물권 법정주의는 이걸로 끝내는 거고 다시 앞으로 가면 이제 우리는 물권 변동의 원인과 그 시기가 있어. 물권 변동의 원인. 자 물권 변동의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여기서 시험에 나와. 여기서 물권 변동의 원인 이런 게. 그러면 물권 변동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 자 여기 봐. 그리고 쭉 봤더니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물권이 다 성립되면 마지막에 효력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책의 순서가 자 페이지 147페이지 봤더니 02번에 물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한 장 넘겨봤더니 148쪽 봤더니 03번에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여기는 문제가 다 나와. 여기서 다 나와 시험이. 가히 물권법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최고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 제기할 때 물권적 청구권 때문에 소송 제기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재산권의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 중에 하나가 다 같이 물부손이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엄청 많이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 물권법에서는. 공동 소유까지 연결이 된다고. 지상권까지 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주 토요일날 내가 자세히 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배우는 거라고. 오늘 끝자락에서 간단하게 언급할 거라고.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 쭉 갔더니 158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물권 변동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는 조문 배우니까 법조문 물권 변동과 관련된 조문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쭉 자 거기 02번 봐. 02번에 총설에
다이아몬드 1번에 물권 변동의 의의와 원인 있지, 원인에다 동그라미 쳐, 원인. 그럼 원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두 개 써, 두 개. 물권 변동 원인 몇 개? 두 개. 하나는 의사표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다시 한번 의사표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의사표시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지. 다 의사표시 헌바대로.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 규정대로 생긴다, 그런 얘기야.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 동의해? 자, 그러면 더 넘겨. 공시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쭉 보지 말아, 이런 것들. 162페이지 162페이지 봤더니 02번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오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별표 5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러면 이제 02번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 써놨지? 그냥 변동에다 밑줄 그시고, 부동산 물권 변동에다 밑줄 그시고, 책에는 이렇게 변동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동 원인과 그 시기, 이걸 물어보는 거야. 변동 원인과 시기. 시험은 뭘 물어봐요? 시기를 물어봐, 시기.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일어나? 요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 구체적으로 쓰면 변동 원인과 변동 시기. 설득돼요? 이제 그런 게 물어본다, 그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돼. 의사표시 있는 경우에는 물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으면 제3자와 영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둘이 말로만 해서 소유권 넘어가면 제3자가 모르잖아.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고 얘기야,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등기했을 때, 다시 한번 의사표시 있는 경우는 등기했을 때,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에 규정된 때, 이렇게 생각하고 돼.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했을 때 권리변동이 생겨. 의사표시가 없으면 몰라, 이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에 규정된 때에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으면 등기했을 때 등기와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하여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했을 때, 사망은 법률행위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건 법률에 규정된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망은 사망한 때 권리변동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은 별로 중요치 않아. 자,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했을 때, 안 했을 때, 했을 때.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등기했을 때 모른다, 그 말. 몰라도 돼. 법률행위 아닌 경우는 그럼 언제냐? 그런 건 법률 규정 보면 다 아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경매로 인한 경우는 언제요? 등기했을 때, 안 했을 때.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경매로 인한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나, 그러면 네 혼자 하면 돼. 등기 안 했을 때도 언제인지 몰라도 된다는 것이야. 동의하셔? 그럼 이제 등기하려거든.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될 텐데 같이 공부해야 돼. 등기는 등기관이, 공무원이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기재라고 하는 걸 등기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려거든. 우리 등기관이 지 맘대로 가서 등기부에 올리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한 사람이 등기부에 올려주시오라고 신고해야 돼. 신청. 그러면 그 신청을 자, 법률행위로 인한 우리가 법률행위는 대개 매매를 배우는 거.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실행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야. 실행했을 때. 아까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했을 때, 안 했을 때? 했을 때. 그럼 등기는 공무원이 기재하는 걸 등기라고 그래요. 그때 올라간다는 거. 권리변동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거든 등기관에게
등기부에 실행해 주시오라고 하려거든 신청해야 돼. 이렇게 두 사람이 신청. 그러면 혼자 가면 안 되고 이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보니까 막 서류 위조해서 막 혼자 오면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서류 위조해서 등기 신청 오면 해줘야 돼 등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일단 기재했어도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이야. 그래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려고 공동 신청해야 돼. 공동 신청. 그래서 공동 신청으로 가자 이것이 등기 청구권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디로 넘어가냐면 등기 청구권이 몇 페이지 있느냐면 페이지 저 막 이쪽 산재에 있으니까 172쪽으로 가본다. 172쪽 갔더니 등기 청구권 나오죠? 거기 왼쪽에다가 등기 청구권에다 밑줄 그으셔봐.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 뭐만 밑줄 그으냐면 청구권 이렇게 밑줄 그으죠. 청구권만. 어디다가 밑줄? 청구에다가 밑줄 긋고 청구하는 사람이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 두 개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청구에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권자가 청구 이렇게 써보셔. 공동 신청으로 가자라고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물권 없는 자겠지. 그럼 물권 없는 자는 채권자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 있고 여기 비교하면 물권 있는 자 없는 자. 물권 없는 자는 누구냐면 채권자야 채권자. 그래서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동의하셔? 그럼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구별하는 이유는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기 때문에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으로써 없어져 버리는 제도가 있으니 그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소멸시효에 의해서 걸리는 권리는 채권만 걸려. 물권은 원칙적으로 걸리지 않고 지상권 지역권만 걸려. 자, 여러분들 지지만 걸린다. 두 번 시작. 그게 뭔 얘기야? 금방 내가 소멸시효에 걸린 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금방 했잖아. 그러면서 따라서 해서 지지만 걸린다 했더니 뭔 얘기냐 그랬더니 몰라. 자, 여러분 다 지지만 걸린다. 그거 따라서 해봤나? 그럼 궁금해 안 궁금해? 그럼 여러분들 해결해 이제. 또 승질내는 거 봐. 다음에 또 가르쳐 줄 테니까 강의 오면서. 어쨌든 간에 물권자가 청구하면 무슨 청구권?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청구권은 종된 권리거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고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채청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시 물청, 채청, 등청에는 물청도 있고 채청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이 앞으로 다시 가서 162페이지로 다시 가보셔. 자,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의사표시 있는 경우와 의사표시 없는 경우. 그러면 의사표시 있는 경우에는 언제 물권 변동 생겨? 등기했을 때. 그래서 자, 한번 외워본다. 부동산에 관한 시작.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 조문을 여러분 여러 차례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가 법률행위지. 의사표시 들어가는 행위. 따라서
법률행위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는 다 법률행위라고 하므로 일단 의사표시가 있으면 전부 등기해야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전부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고, 그러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들어가더라도 등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가? 그 예외니까 이제 그건 이제 공부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갑이 소유하는 이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을에게 이전되는가 그거 배워.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부동산 중에서도 물권 중에서도 우리는 소유권의 득실 변경을 배우니까. 그러면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을과 매매계약을 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을 해. 채권만 생겨. 자,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 매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와 관련하여 매매라는 계약만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채무 생겨. 그걸 이렇게 기억해야 돼.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 생기고,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돈을 주면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를 다 같이 처분행위. 등기 서류만 넘겨주었다고 해서 각각 등기 서류 넘겨주어서 갖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 변동 생기는 게 아니고, 언제 등기 했을 때 이렇게 그때 소유권 변동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머릿속에. 매매 계약만으로는 물권 생겨, 채권 채무 생겨. 그래,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해 줘야 돼. 이건 이미 총칙에서 여러 차례 배워왔던 것이야.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자, 우리는 매매 계약만 이루어지면, 여기서 법률행위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매매를 배운다고, 매매를. 그럼 매매 계약만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가 생기고,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을 보자고. 매수인이 대금을 주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줘. 그럼 이 상태에서도 소유권 변동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지금. 등기 서류 넘겨주어서 갖고 있어도 소유권 변동 생겨 안 생겨? 변동 시기는 등기 했을 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대금 지급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았어도 등기관이 이렇게 등기해야 된다. 실행. 등기했을 때 소유권 변동이 생기므로 등기관에게 등기부에 올려주시려거든 혼자 가야 돼?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매도인이 등기 서류 넘겨주면 이게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한다고. 처분행위만 갖고도 소유권 변동 생겨.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되는데 그러려거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그러려거든 등기 청구가 생기지. 이렇게 이때 등청 나왔잖아.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자가 등기가 됨으로써 불이익을 얻는 자에게 등기소 가자 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야. 그러면 갑이 소유하는 이 토지 소유권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는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등기 청구하겠지? 누가 청구해? 등기 청구를. 그러면 이 등기 청구는 매수인이 하는데, 매수인은 물권 있는 자요, 물권 없는 자요? 물권?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 말이야. 없는 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등기 청구권 나오면 그냥 법률행위로 인한 등청 나오면 있지, 법률행위 다음에 나오는 등청은 전부 채청이요. 아셨나? 어디?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청, 물청이다, 채청이다. 근데 너 환매가 뭔지 모르네. 환매는 매매계약, 여러분들 환지 처분 헌서 이런 거 배웠잖아. 제자리 환지다 무슨 뭐. 환매는 다시 사오는 걸 환매라고 그래. 내가 토지를 팔아놓고 다시 사오기로 약속해. 내가 토지를 팔면서 2달 후에 다시 산다. 알았다. 이게 환매 특약이라고 그래. 그럼 환매권 행사에 의한 등청은, 환매는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다 의사표시 들어가면 채청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172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같이 공부해 줘야 돼. 172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양가로 2번 봤더니 밑으로 내려와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한 등청 나오지? 이렇게 돼. 법률 행위로 인한 등청은 전부 채청이다 해버리라니까. 동의해? 근데 이제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엇이 나올지 모르잖아. 법률행위는 환매도 나오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등청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법률행위로 인한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그럼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걸린다고 이렇게. 동의해? 근데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는데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자 있잖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이사해서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사해서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는 못 온 사람 많아. 1960년도에는 전문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과 같은 등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문서 고스톱 치다가 문서 넘겨주면 소유권 넘겨가던 시절이 있었다고. 1960년도에는 이 시절을 의사주의라고 그래요. 등기해야 된다고 바꿔.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하고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바꾼 게 아니고 60년도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문서만 넘겨주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불안정적이지. 그런데 60년 1월 1일부터 이게 일본 민법을 본받아서 등기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그전에는 목적물 넘겨받아서 이사했으면 소유권 변동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60년도에는 등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전에 등기하지 않고 이사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강화 사람들은 지금도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응? 채권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시험 나오는 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페이지 171페이지를 봐. 171페이지 봤더니 3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나오지? 그러니까 등기를 갖추지 않았단 말은 목적물은 넘겨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따라한다. 미등기 취득자. 이렇게 써야 돼. 미등기 취득자다 이런 말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금 지급해서 인도받은 요 사람 있잖아. 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을 미등기 취득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한 문제 꼭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 별표 5개를 내. 미등기 취득자. 그러면 자,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지금 여기서 순서대로 공부를 해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었더니 부동산을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의 경우는 인도받아서 이사해서 살고 있어 시방. 근데 등기는 했음 안 했음? 그런 걸 미등기 취득자를 한다 이 말이야. 설득이 돼?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서 꼭 한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대금 지급해서 인도받은 사람의 지위를 미등기 취득자라고 하고 그 사람도 등청 있잖아 지금. 그 사람의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인데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야 판례는.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등기 청구권이 가히 물권의 제왕이야. 이게 제일 머리 아파 이게. 따라서 물권법에서는 등기 청구권을 잘 알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이 등청은 등기 청구권이 물권인지 채권인지 잘 알려거든. 당연히 의사표시 있는 경우는 등기해야 된다. 연상을 해야 돼.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요 등기 여기 실행. 다시 한번 실행. 등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청이 들어가는구나 순서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등청은 채청이다. 그러면 채청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런데 채청자라도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채청자는 안 걸린다. 이렇게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채청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좋은 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등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 알 수밖에, 민법 조문을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감이 들어왔지?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186조를 한번 보자. 162쪽을 보셔. 162쪽에 이제 186조 조문 나오죠? 한번 외워본다. 부동산에 관한 시작.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매수인이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이야. 동의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접수해서 심사해서 뭐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관이 기재하면 신청은 11월, 우리는 매매는 11월 11일 날 했고 우리의 첫 만남이 언제야? 11월 11일이야. 그래서 11월 11일 날 매매해서 11월, 12월 11일 날 공동 신청해서 접수했겠지 그날. 그래서 심사했더니 막걸리 먹고 다음 날 기재는 12월 12일 날 기재했어. 응? 그럼 이제 언제 소유권 변동 생겨? 12월 10? 접수 날짜예요, 이 사람들아. 그것은 아이고, 접수 날짜를 보니까 접수 날짜가 언제인지를 기재하잖아, 등기부에. 순위 뭐 접수 날짜 기재하지? 그때 권리 변동 생기는 거예요. 접수 날짜는 11월 10일인데 등기비 올라간 것은 2월 11일이다. 그럼 언제요? 왜? 접수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때 권리 변동 생긴다 이렇게. 그걸 등기법에서 배우잖아. 그래서 등기했을 때 이제 권리 변동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려거든 등청은 청구권은 뒤에 나와 있는 청구권은 특징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해. 그래서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림으로 채권자의 지위에서 생기는 등청도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점유하고 있는 자, 다 같이 점유하고 있는 채권자 등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 점유하고 있는 채권자의 등청은. 자, 여기까지가 186조야. 그럼 이제 밑에 187조를 봐. 밑으로 내려와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다 같이 시작.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처분에다 밑줄 것이요. 처분에다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이 처분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 등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전 등기. 제3자기 이전 등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법률의 규정에다 이렇게 밑줄 그시고,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다 밑줄 그시고, 취소 해제 이렇게 쓰면 돼요. 취소 해제. 취소. 이렇게 해제. 취소 해제. 자, 이렇게 밑줄 걷지? 그러면 우리 과거에 한번 배웠던 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강의하는 사람도 엄청 복잡해. 앞에 배웠던 거 한번 갑시다. 그러면 조식이 왔다 갔다 한다고 또 불만을 제기해. 순서대로 해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잖아. 등기 청구권도 갔다가 이쪽도 왔다가 지금 보자. 등기 청구권 갔다가 다시 왔는데 충정을 해야 돼. 왔다 갔다 복잡해. 한번 갔다가 좋지? 그 왔다 갔다 조금 하는 게 좋잖아. 이해를 하도록. 여러분 지식을 모르니까. 등기 청구권이 모르니까 그 등기 청구권이 뒤에 있구나.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가는 게 좋아. 강의는 설득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밑줄 긋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 저 법률행위 종류의 페이지 첫 시간에 배웠던 02페이지 저 페이지 34쪽으로 가보자. 34쪽. 34쪽 갔더니 밑에서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오죠? 거기다 별표를 해봐. 밑에서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어디 읽어보면 의사표시 한 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도달에다 동그라미 쳐 있지?
그리고 딱 읽어본다. 동의, 해제, 해지, 상계, 추인, 취소, 철회 이런 게 있잖아 이거. 그런 거 우리는 동철이가 상처 먹고 취했다 이런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지. 그리고 거기다가 권 붙이면 형성권이라고 그래. 지금 오늘 중요한 형성권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권? 형성권. 형성적 효력 이제 지금 배우는데 형성이다 이 말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형성이다 이 말은. 따라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에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중에서 취소 해제만 공부하면 돼. 다 취소 해제 여기다가 권 붙이면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무슨 권? 그럼 형성권은 따른다. 즉시 효력이 생긴다. 형성적 효력이란 무슨 뜻이냐면 일정 요건 갖추면 즉시 효력 발생이다 그런 뜻이라고. 다시 한다. 형성적 효력이 무슨 뜻이라고? 누군가의 동의 있어야 동의 없이도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형성권 그러면 여기다가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권리 행사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어? 여기다 형성 판결 나오면 판결 있으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이제 설득됐지? 따라서 갑이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 지금 등기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네. 소유자 갑에게서 2번 순위번호 그 다음에 순위번호 다음에 뭐가 나와? 목적. 다시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날짜 나오잖아. 접수 번호. 접수. 그래서 순위번호가 2번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접수 날짜는 아까 2020년 12월 요때 권리변동 생긴다는 거예요. 권리변동. 그 다음에 순위번호, 목적, 접수 날짜, 그 다음에 뭐 이제 권리자 기타 생기잖아요. 이렇게 소유자를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주소 이렇게 넘어간가요? 권리변동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이렇게 이전 등기 되었으니까. 동의해? 근데 원인이 빠졌네. 미안.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긴장돼서 나도 다시 한번 접수 날짜, 등기 원인. 제일 중요한 거 빼버렸네. 등기 원인은 써야 되잖아. 상속이면 상속, 판결이면 판결 이렇게 다 쓴다고 원인을. 그 다음에 권리자, 소유자 이렇게 넘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 갑이 이 매매할 때에 매매는 언제 했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은 11월 11일 날 했지. 맞아? 그래서 갑이 이 매매 계약을 할 때에 다 같이 제착 4강. 이제 제착 4강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새끼 압축해서 모르겠대. 제착 4강은 압축한 게 아니고 이건 중개사 그 한 달짜리 첫 주 오면 다 아는 내용이야. 이건 다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매매를 갑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 행사 기간은 100년이요 10년이요? 다른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 기간을 막 20년 30년 하면 다 살인난다고 그러지. 갑이 을과 제한 능력자로 매매했는데 취소권 행사 기간이 몇 년이야? 10년. 근데 이놈 을도 몰랐어. 근데 보니까 나중에 10년 지나서 이게 갑이 매매할 때 제한 능력자 시절에 했다는 걸 알았지. 10년 지나서 11년째. 그러니까 이 을은 갑 보면 나중에 취소하면 땅값은 지금 한없이 올라갔고 매매 대금을 준 거 그대로 그것만 매매 대금 얼마에 받았냐면 1억에 받았어. 그러면 갑은 1억 있지? 1억 받은 돈에다가 다 쓰고 5천 남았으면 제한 능력자는 5천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따라서 한다. 현존이익.
제한 능력자는 부당이득으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따라서 이 갑이 제한 능력자 시절에 10년 전에 1억에 매매해서 1억을 다 쓰고 5천 남았어. 그럼 5천만 반환하면 돼. 여기까지 아니? 그러면 취소하면 11년 되어도 취소한다는 사실을 의리 알았네. 근데 알고 나서 이놈은 불안하지? 다음날 갑은 가. 취소하면 불안하니까 저놈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보니까 변사체로 발견된다고. 아시겠나? 그래서 취소는 따라서 10년 넘으면 못한다. 어째 생전 처음 듣는 표정이다. 심교정. 아니 그 여러분들 토요일날 강의해주면 그 집에서 내가 보라고 하는 건데 안 보나 봐. 뭐라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보자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어차피 여기 놀러 왔으니까 상식이나 배우고 가. 페이지 126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상식 배우러 왔으니까 하다 보면 합격하겠지. 126페이지에 펴셨나요? 조문 한번 읽어본다.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시작.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지나서 또 취소하게 되면 살인 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빨리 소멸하게 만들어놨어. 다시 한번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삼이. 추삼이면 간다고 외워놨잖아. 하나만 외우면 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삼이면 간다. 자, 외워본다. 추삼이 간다. 이렇게 외우느라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는 몇 년? 11년째 되면 취소권자 살아 죽어. 그래서 상대방이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야. 이렇게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10년 지나면 못해. 취소 안 된다. 자, 여기 봐. 그럼 이제 갑이 취소하면, 취소는 법률행위잖아 지금. 취소는 무슨 행위? 금방 지금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하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배웠잖아 시방. 취소는 법률행위니까 갑이 취소해서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니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원칙은. 근데 취소권은 무슨 권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형성권은 일정 요건 갖추면 즉시 효력 생겨 등기해야 돼. 따라나 형성권은 등기 없이도.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형성권은 등기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자, 설득이 돼? 고마워 안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냐면 자, 페이지 170. 이 책이 이해해. 내가 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교수님께서 설득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라. 이렇게 165쪽을 봐. 165페이지 봤더니 3번에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인지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나오잖아. 지금 이거야 이게. 취소는 법률행위니까 취소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이므로 186조에 의해서 등기해와야 되는지 아니면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안 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거기에 그러나 3번에 1번에 자 읽어본다. 원인행위의 실효 나오지. 실효. 해에 의한 물권의 복귀. 거기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봐라.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법률행위 소유권 넘겨주게 된 매매가 채권행위가 원인행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등기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결론이 등기했을 때 안 해도 왜? 형성권이니까 그 얘기야. 논리가 그렇게 써놨어. 형성권의 행사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야. 비록 취소 해제는 법률행위지만 형성권의 행사는 논리적 귀결로 형성권이라고 하는 건 즉시 효력이 생겨야 하므로 등기해야 돌아와 안 해도 돌아와. 그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 다시 한번 취소, 해제, 해지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진짜요?
자, 그러면 173페이지. 173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3번에 한번 읽어본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자, 여러분들 교재 173페이지 펴셨나? 자, 양가로 3번 읽어본다. 맨 위에 양가로 3번 시작. 다시 시작. 여기 봐. 이게 뭔 얘기냐면 갑이 2020년 12월 11일에 접수해놓고 그 후 언제 취소하냐면 2달 후에 취소하면 등기해와야 갑의 것이요, 안 해도 갑의 것이야. 지금 소유권은 취소하는 순간 갑에게 등기해와야 소유권이 복귀해서 당연히 돌아왔어. 여기까지 접수됐나? 그러면 이것을 제3자의 갑이 등기는 을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 명인이 을로 되어 있다 보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아. 그럼 일치시켜야지. 어째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거든. 갑은 취소를 해서 등기 안 해도 갑의 것이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해 주려거든. 팔아먹으려거든. 즉 갑이 병에게 팔아서 이 땅을 병에게 팔아서 병에 이전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거든 이 등기를 해야 돼. 그럼 그러려거든 이 등기는 무효등기니까 무효등기는 등기 절차에 의해서 그어버려. 그어. 요걸 쫙 긋는 걸 무슨 짓이라고 그래? 시작. 말소등기라고 한다 이거야. 등기관이 그어야 돼.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렇게 그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번 등기 목적은 2번 말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말소하라고 그랬더니 을이 말소할게 말 안 듣잖아. 그럼 소송 제기해서 갑이 판결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중지 판결, 중앙지법 판결, 인천지방지법 판결 써놓은 거야. 썼어? 짝 그었다고. 동의해? 그럼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갔어? 갑. 그리고 4번 매매, 병 이렇게 등기해줘야지. 그렇게 하려거든 이런 짓 하라 그 말이야 지금. 이해했냐고?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봐. 상속 시작. 여러분 책에 책도 보려면 그러니까 다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여기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취소 해제가 들어갔어.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갑이 이렇게 취소하면 등기 안 해도 갑의 것이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갑이 4번 병에게 처분 등기 해주려거든. 등기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이 등기는 말소 등기도 등기 아니요. 이런 짓을 해야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갑이 지금 이렇게 말소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말소 등기 하려거든. 취소한 자 봐라. 매도인이 나중에 취소 해제를 해. 그러면 등기해와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형성권의 행사는 등기 없이도. 그리고 취소한 자의 말소 등기 청구해서 공동 신청해서 등기관이 말소 등기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제3자에게 이전 등기하지? 즉 이 과정이 187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갑이 을에게 취소하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갑에게 가 있어, 지방. 그래서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야, 말소 등기 하러 가자. 공동 신청해야 되겠지. 동의해? 그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취소한 자가 상대방에게 등기소 가자고 하는 자격은 물권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물권? 그래서 여기는 물청이다 그 말이야. 여기는. 따라서 173페이지에 다시 가면 173페이지 다시 양가로 3번 갔더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정 소유자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등기소 가자고 하겠지. 그때는 물청이다 그 말이야. 지금 이해하셨냐고요?
진짜요?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 이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 1번에서 소유자가 가백에서 2번 등기 원인이 매매을 넘어갔고 3번 매매 병 넘어갔고 4번 정 넘어갔고 그 다음에 무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럼 갑이 요걸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 보호 된다 안 된다? 제한 능력 취소는 절대적 무효잖아. 생각나?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이 갑이 이 취소를 다 같이 착사강, 차고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는 권리 취득하지? 어째 표정이 그래. 다시 한번 착사강.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가 상대적이다 배우지 않았어. 다시 한번 무효는 절대적. 또 배우자고. 그러니까 꾸준히 붙어 있으면 합격해.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총칙에 가서 그래서 민법 총칙에 참 교수님이 참 자상하구나 해야 돼. 113페이지. 얼른 펴. 그냥 113페이지. 그냥 배웠던 거 상기만 하면 되니까. 113페이지에 위에서 2번에 무효의 종류 나오나? 다시 한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경우 있어. 근데 상대적 무효는 어디에서 하자가 있을 때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그러면 다 이제 비통. 그리고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서 무효가 되겠지? 그것도 의사표시에서 무효니까 상대적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다. 의사표시에서 무효. 그럼 이제 상대적 무효는 크게 이제 5개가 돼. 다시 비통, 착사강. 됐나? 비통, 착사강을 이유로 무효가 되면 상대적 무효가 돼. 그런데 이 여기서 재착 사강이 있을 때 제한 능력 취소하면 절이여 상이여 절대적 무효야. 이제 착사강 취소하면 그러니까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착사강 이후로 취소하면 선이는 권리 취득해버려. 근데 제한 능력 취소하면 선이라도 권리 취득해 못해. 다 못해버려. 자, 여기까지 왔나? 됐지?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간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지금 173페이지. 거기에 5번 봐. 5번. 5번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시작. 173페이지에 여기 봐. 여기 봐. 자, 지금 갑이 을병정 무까지 넘어왔는데 을에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거예요. 무슨 취소? 제한 능력 취소. 그럼 무효지? 선의의 제3자도 무효지? 줄줄이 무효요. 여기까지 됐냐고. 그러면 5번까지 와서 무효라면 이제 갑이 이렇게 취소했다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어. 제한 능력 취소. 무효 등기잖아. 그럼 이제 진정명의 봐. 말소해봐. 6번, 5번 말소. 이제 소송 제기해. 이제 겨우 하나 이겨놓은 거예요. 7번, 4번 말소 쫙. 몇 번까지 가야 돼? 8번, 3번 말소. 9번, 2번 말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짓 해야 된다고. 복잡해, 간단해. 복잡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종 등기 명의 무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말소 등기까지 하지 말고 6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판결 해놓고 등기 원인은 딱 진정명의 회복. 등기 원인을 쓰는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 그리고 소유자 갑 써버리면 절차가 간단해, 복잡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자,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과거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돼, 안 되어 있어야 돼? 등기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 이런 말을 들어가야 돼요. 회복 그러니까 진짜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만 그 짓 하는 거고 그런 짓을 소유 진정명의로 등기 안 된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칠 수는 없다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어떤 등기가 무효등기인 경우 진정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권리는 물청이요 채청이요 이렇게 이해해놓으면 돼. 물청이다 이렇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따라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만 나오면 물청이요. 일치시키기 위한 등청은 물청이다 이렇게. 설득돼요? 쉬었다 합시다.